3회 홍억선 20대의 풋풋한 얼굴로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언 30수년이 지났다. 무정한게 세월이라 그 많던 머리숱은 듬성듬성 빠져서 소갈머리가 훤하고 거기다가 서리마저 분분하게 내려서 추레한 모습을 감출 길 없다. 다행스럽게도 천운의 도움인지 조상의 음덕인지 그리 대과 없이 이 생활도 마무리를 앞두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급히 먹고 체한 것처럼 명치 끝에는 젊은 날에 지었던 죄업이 무거운 납덩이로 걸려 있어 이날까지 내 속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지금이야 웃을 일이지만 옛날에는 선생의 능력을 청출납이라는 것으로 평가한 학교가 제법 있었다. 청출납은 청소와 출서, 납부금을 줄여서 이르는 말로써 이 세 가지 지도 실적을 중심으로 선생의 유무 능력을 평가하여 시상도 하고 질책도 하였던 것이다. 내가 근무한 도시 인근의 고등학교도 그러했다. 머리가 훌떡 벗겨진 교감 선생은 검은 장부를 옆구리에 끼고 수시로 교실을 순회하여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출석부를 뒤지고 서무과에 들락거리며 납입금을 확인해서 가로 세로 빽빽하게 적은 통계표로 선생들의 순위를 정하였다. 그리고 매달 초 직원 회의에서 지난달의 우수 교사를 호명하여 시상을 하였는데 부상으로 남 교사에게는 신사 양말 한 켤레, 여 교사에게는 스타킹 한 조가 수여되었다. 새내기 신참이었던 나는 그 저급한 경쟁 배틀에 승부욕이 발동하였다. 그리하여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유리창에 붙여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닦도록 해서 근엄한 교감 선생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특히나 결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처절하였다. 당시 시골 학교에서는 모심기나 보리백이 처리되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지만 학습권을 앞세워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 번은 맹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학생을 택시로 데려와서 되돌려 보낸 적도 있었다. 그 결과 책상 위에는 꼴난 신사 양말이 훈장처럼 쌓였고 그의 말에는 학급 출석 100%라는 대업까지 달성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능력으로 여겼으니 아무리 철이 없던 시절이라 해도 쥐구멍이라도 파고들어 낯짝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 다음 해에도 우수교사로서 항해는 순조로웠다. 문제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난 뒤 개학날이었다. 한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초조한 마음에 동네 아이들에게 수소문하였더니 아프다는 전원이었다. 그날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20리길을 찾아 나섰다. 아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선생님, 둥둥 떠내려 갔어요. 둥둥 떠내려 갔어요. 를 연발했다. 무슨 말인가 하여 사연을 들은 즉 큰 비가 오고 난 뒤 동네 형과 속고를 베러 나갔다가 그 형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었다고 했다. 그 충격으로 아이의 넋이 나간 것이었다. 아이는 그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건강보다 무결석이 깨진 것이 아쉬웠고
학급의 결석 일수가 많아지는 것이 애 같았다. 일주일이 되던 날 다시 아이의 집을 찾았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다는 늙은 아버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삼배 바지 차림으로 내가 내미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어떻게 한 달쯤 쉬도록 해줄 수 없겠냐고 간절하게 물었지만 나는 싸늘하게 손도장을 찍을 자리를 가리켰다. 아이는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학교에 돌아오지 못했다. 치료가 여의치 않아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는 연락을 받았고 몇 년 뒤에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버렸다는 희미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 뒤로 나는 한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왜 넓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서 들여오지 못했던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뒤늦은 후회요 반성이었다. 통절한 참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기억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선명하게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그리고는 이날까지 선생으로서 가야 할 길을 헤맬 때마다 불쑥불쑥 떠올라 반면 지침이 되곤 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조잡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응분의 보복 같은 것으로 나를 옥죄어 왔다.